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밤 하노이 공항에 내립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하노이에 있는 YTN 현장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동당역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전용차를 타고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들어간 지 3시간가량이 지났습니다. 첫날 오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호텔 도착 시간이 이곳 시간으로 11시 정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심 식사도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김혁철 협상 대표가 이제 미국 측하고 실무 협상을 5일 동안 진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과 평가를 하고 또 전략을 또 새롭게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지한 작전 회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세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흘 밤낮을 달려왔으니 휴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고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출을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싱가포르 때 보면은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싱가포르 총리와 만났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주석이 외국을 순방 중이라서 이 일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돌아온다면 같이 만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응웬 푸종 주석이 이제 외국을 순방 중인데 이제 라오스와 캄보디아 이쪽 순방이라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돌아올 수 있다면 한 6시 정도 이전에만 돌아올 수 있다면 만찬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한 5일 전, 6일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주석이 가능하면은 오늘 6시 이전에 하노이로 돌아와서 만찬을 주석이 내는 그런 일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 6시간 후인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백악관이 일정을 공지했는데요. 모레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형식인데 이 당시에는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어질까요? 이제 28일, 이제 27일이 내일이고 28일이 모레인데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제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28일에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저녁에 이미 만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상 사전 협상은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찬 전에 원온원 미팅이라고 하는 형식, 그러니까 간단한 단독 정상회담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있을 친교 만찬이 사실상 업무 만찬과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두 정상의 밀도 높은 협상 또 회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보다는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노이에 오면 두 정상이 2박 3일을 같이 머무는 셈입니다. 백악관에선 여러 차례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최소한 6번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당장 이제 저녁에 간단한 단독 정상회담과 환담 그리고 이제 친교 만찬을 이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의 업무 오찬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합의문에 완벽하게 합의를 한다면 정상회 이제 오찬이 끝난 다음에 공동 서명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일정이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종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후에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또 회담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번에서 6번 이상의 횟수가 이제 될 수가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보다는 적어도 몇 시간 이상, 네. 2시간, 3시간 이상 네. 더 협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남의 횟수 또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 전 2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우려가 됩니다. 실험이 없는 한 행복하다. 역시 핵을 갖고 있대 사용하지 않는 핵 동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10번 말을 했다면 비핵화를 꼭 하겠다라는 말을 7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3번 정도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 강조 어법으로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딱 뽑아내서 이제 핵동결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꾸준하게 따라가는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의 결과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을 핵동결에 멈추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메시지를 대단히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은 종전 선언입니다.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발판이자 북미 관계 개선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함께하지 않지만 북미 두 정상의 종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응원의 뜻을 청와대가 내비쳤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선결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도 적대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하겠느냐? 적대국이라고 하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체제 구축을 하느냐 이런 식의 논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든 평화체제 구축을 하든 관계 개선을 하든 북미 수교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선결 요건이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정상의 입장이 확인은 돼야 된다. 이 확인이 없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북한의 논법입니다. 이런 논법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은 상응조치라든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협상을 하는 전제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받아들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도 굉장히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부담이 있어가지고 못한 거였거든요. 종전선언을 해줬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으니까 주한미군은 나가라, 한미동맹은 깨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여론이 나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설명을 많이 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설득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하는데 북한도 미국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년 전 부시 전 대통령도 이곳 하노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비핵화 조치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다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